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침공하고 이게 국제법 위반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국제사회는 지금 어떻게 보는 거죠, 이걸? 당연히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 같은 특히 중국은 깊은 충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고 당연히 유엔의 사무총장 등은 구테레스 사무총장 등은 국제법 위헌 헌정을 준수해야 된다. 뭐 이런 제기를 하고 있고. 근데 안보리 회의가 열리죠, 이제? 네, 곧 안보리 회의가 열립니다. 베네수엘라가 안보리 회의를 소집을 요청해서 콜롬비아가 대신 소집을 해갖고 안보리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안보리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정은 상임이사국이 결정을 하는 거고 상임이사국이 근데 비토권을 갖고 있어. 미국이 당연히 비토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만 비토해도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 안보리 소집을 베네수엘라가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을 선포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아니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유엔 회원국의 영토를 군사 작전을 그것도 침공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전투기 120대가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침공을 해서 그 대통령을 데리고 체포를 해서 참수작전이라고 하죠. 그 보통 참수작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유엔 헌장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조 사항에 무려 2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무력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위협을 해서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나 중국이 이제 대만 이제 앞으로 침공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성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 우려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강대국들 간의 이른바 세력권 짬짬이, 세력권 나눠먹기에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회 각국의 논평들을 보니까 이게 명백하게 미국이 잘못했다,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은 좀 두루뭉실하게 우리나라도 뭐 마두로도 잘못했고 뭐 미국이나 트럼프란 언급 자체를 피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나라들은 뭐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거 이른바 이제 반미 국가들 정도고 나머지 나라들은 뭐 민주주의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란다. 뭐 이런 식의 외교적인 언어로 다 포장을 하고 있죠. 근데 심지어 하지만 영국이나 물론 정부의 공식 용평은 아니지만 영국의 스타머 총리나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사람은 잘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구두 입장을 발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면 사실 북한이 섬찟할 것 같아요.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옛날 리비아 사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라크, 보면서 파나마도 있었고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아무런 담보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걸 더 절실히 느끼겠죠. 그러니까 모든 평론가들이 당연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더욱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속화 될 것이라고 모두가 평가를 합니다. 다만 북한이 성명을 낸 거 보니까는 미국을 다가 비난을 하면서도 트럼프를 갖다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트럼프와의 대화를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트럼프 취임 이후 북한이 하여튼 트럼프를 갖다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게 연장선상이라 봅니다. 하여튼. 그럼 원래는 사실 이제 4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즈음에서 북미 회담이나 최소한 북미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은데 그 부분은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치죠? 글쎄 그거는 참 가늠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이것 봐라. 그래서 우리도 북한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할 리도 별로 없을 거고. 북한은 베네수엘라하고 다르죠. 전혀 다르고 침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도 거리상 너무나 멀고 또 하나는 중국이 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을 그렇게 침공해야 될 실익이 전혀 없는 거고 베네수엘라 침공하면 단 하나입니다.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침공을 하는 석유랑 돈이 되기 때문에 침공을 하는 거고 북한에서 침공해서 돈 될 게 크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사태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북미 대화에서 큰 영향을 되게 안 되고 한다 이런 식의 큰 변수가 될 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시 베네수엘라로 왔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이 침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있었는데 네. 이게 차베스가 국유화를 하면서 이제 강제로 뺏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지금 트럼프가 다시 되찾겠다는 거잖아요. 국유화, 석유 국유화는 사실 1976년에 있었습니다. 차베스가 와서 국유화한 건 아니고 일단 거기에 있던 석유 산업의 모든 걸 갖다 국유화한 거 1979년에 했고 이때 그땐 친미 우파 정권이었죠. 그런데 이때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안 해줬도 미국이 넘어간 이유가 뭐냐? 어차피 같은 같은 나라고 그러니까는 그냥 넘어간 거죠. 그냥 크게 정확하게 셈법을 따지지 않고 넘어갔는데 우고 차베스 들어서 그 국유화를 갖다 실질적으로 완전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석유 유정의 권리나 이런 것조차도 다 뺏어버린 거죠. 1979년 베네수엘라 다 가져가는 그렇죠. 거죠. 1976년 때 국유화라는 건 거기에 있는 석유 회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석유 기업이나 이런 걸 갖다 국유화한 거고 유정에 대한 권리나 이런 건 그냥 미국 회사들이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우고 차베스 들어서 유정에 대한 권리, 개발권 이런 것까지 다 회수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치고 빠지기식으로 네. 지금 해서 대통령만 싹 데려와서 왔을 네. 뿐이지 지금 거기에 하려면 사실은 그거를 다시 되돌리려면 육상군이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향후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잘 알다시피 애초부터 미군이 외과적인 타격, 서지컬 어택이라는 외과적인 공습을 통해서 혹은 더 나아가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마두로를 체포해오는 건 모든 사람이 네.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네수엘라가 무기가 워낙 노후돼 있고 또 훈련도 안 되고 장비면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공습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마음대로 공습할 수 있을 아까 거고. 질문제 이런 게 있었어요. 150대가 오는데 베네수엘라는 대공포도 안 쏘냐 이런 게 있던데. 그건 다 무력화시킨 거죠. 이제는 전자전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다 정전을 시켜버린 다음에 시작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는 가능하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죠. 그러니까 가서 그렇다면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마두로를 사살한다거나 납치하는 것까지는 가능을 하지만 그 다음부터 베네수엘라를 갖다가 장악하려면 이른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이션 빌딩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는 트럼프 자신도 미국이 여태까지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나라에 쳐들어가 갖고도 레짐 체인지를 하고 네이션 빌딩 국가를 재건하는 사업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인력과 돈을 썼다. 나는 이제 그런 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는 그런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사람이고 실제로 지지층들은 트럼프의 지지층들은 미국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그 돈을 갖다가 남의 나라에 쓰느냐. 우리한테 써라. 이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걸 안 했는데 잘 알다시피 미국이 이라크에 2002년,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해갖고서 금세 사담 후세인 정권을 타도했지만은 사실상 그때부터 내전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들어서 탈레반 정권을 금방 무너뜨렸지만 10몇 년 동안 결국 내전의 수렁에 빠졌다가 결국 자기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베네수엘라 역시도 그럼 가서 안정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수립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또 그걸 하려면은 레짐 체인지와 네이션 빌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자원과 군사 병력이 들어가는데 이걸 과연 미국이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야, 예, 진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앞으로가 이제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제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일길 선임 기자님이 자주 나오셔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민철 커뮤니케이터님 오늘 첫 방송 어떠셨나요? 많이 배워가는 방송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아까 베네수엘라에서 딱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 지금 SNS 상에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진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우리 이재명도 잡아가줘라. 요 반응이 진짜 많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극우 예, 쪽에서 그거 쪽에서 근데 사실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20대들이 많이 하는 플랫폼에서는 극우들이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태를 이용해 가지고 트럼프도 곧 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네. 극우들이 원래 윤석열 맞아요. 항공모함 잡혔을 구하러 때 온다고. 뭐 와서 예.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나라의 지도자를 어쨌든 군대가 가가지고 잡아오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의식이 전혀 없고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선례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렇죠. 그 여론과는 분리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준석 대표조차도 이거 네. 위험하다. 이게 보수 네. 어쨌든 보수 야당이잖아요. 네. 딱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전혀 이제는 안 먹히고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여론들은 무조건 뭐 우리 이재명도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여기 국민의힘에서 논평이 나왔는데 비슷해요. 네, 그 비슷했네. 베네수엘라처럼 우리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런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그 나경원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인터뷰할 때. 이게 사실 딱 한 워딩만 빼놓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냐면 부정선거를 언급은 안 했는데 부정선거 말고는 베네수엘라 우리나라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극우의 여론들을 전폭적으로 지금 앞장세워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20대들이 거기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토대로 통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전략적이라는 그래서 매우 거죠. 전략적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략적이라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그쵸, 예. 이게 너무나 몰상식한 건데 예. 그렇게 오히려 이제 20대가 그렇다면 그걸 이제 보수 정당이라면 제대로 제어를 해줬어야지 이게 말이 안 예, 되는. 그래서 이제 거죠. 그런 예. 현상이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쩌면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지금 최신 뉴스라고 그럴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게 결국은 이제 앞서 말했던 그럼 그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할 건가 그 문제인데 사실 그래서 미국이 공수보가 나와서 그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지금 임시 대통령 그렇죠. 권한 대행됐고 트럼프는 어저께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얘기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우리나라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고 당장 보내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석유를 뺏으러 간다고 당연히 반미적이고 정쟁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오늘 애틀랜틱이라고는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말을 또 바꿨어요. 로드리게스가 옳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마두로보다 더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 그러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마코 루비오도 그녀의 말을 갖다가 말이 아니라 그녀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 대안이 없는 겁니다. 예. 가서 공격하고 마두로를 잡아오던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럼 그것이 스무스하게 풀리려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마두로 세력들과 잘 타협을 해서 마두로 세력들과 잘 타협을 해갖고서 국정을 타협하지 않는 이상 아까 앞서 말했던 군대도 또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내션 빌딩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건 미국이 지금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래도 사실 지금 벌써 발이 좀 꼬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기 로드리게스랑 기존의 마두로 지지 세력들이 똘똘 뭉쳐갖고서 우리 미국에 저항한다고 실제 지금 그러고 있는 길로 나가고 있고 그럼 미국으로서는 추가 공격을 하고 더욱 복잡해진 이른바 전쟁의 수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 벌써부터 이제 이 사태가 뜻한 대로 이루지 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미국 언론들도 도대체 구체적인 플랜이 뭐냐가 없다고 다들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만이 강조된다면 인간 사회와 정글이 무엇이 다른가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마두로 대통령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무력으로 해당 국의 대통령을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한겨레 뷰리핑은 미국의 이런 행동을 규탄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시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